이장님, 저 집은 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강진호가 이삿짐 박스를 내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이장 박성두가 진호의 시선이 향하는 쪽을 확인하더니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거기 쳐다보지도 마세요. 네, 불기의 집이요. 들어간 사람 중에 멀쩡히 나온 사람이 없어. 설마요. 진호가 웃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폐가 아닌가요? 박성두가 진호의 웃음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마을에서 살고 싶으면 그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이장은 걸어갔습니다. 진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45살 강진호. 서울에서 15년간 건축 설계 일을 하다가 모든 걸 정리하고 귀농을 결심한 남자였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어떤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른 곳이 이 마을이었습니다. 충청도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바로 옆에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처음 집을 볼 때 그 폐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동네에 마당 넓은 집이라고만 했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 옆집이 폐가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빈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진호가 그 집 쪽으로 눈길을 한 번만 줘도 지나가던 노인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예 그 골목 쪽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혼자 폐가 앞에 서봤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았고 담벼락은 이끼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대문은 오래전에 떨어졌는지 문짝 하나가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집 안쪽에 아궁이가 있었는데 그 아궁이 주변만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덩굴도 없고 이끼도 없고 마치 누군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처럼 진호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피곤했고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크고 둥글고 주황빛이 도는 달이 폐가 지붕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진호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굳었습니다. 폐가의 아궁이 쪽에서 붉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눈을 비볐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불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의 아궁이에서 붉은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잠옷바람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달빛이 밝아서 손전등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폐가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이장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익숙했고 폐가라는 공간에 크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안쪽에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바닥에 낙엽이 쌓여 있었고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아궁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길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연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숙여 아궁이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진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가 있나? 누군가 들어온 건가?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바람도 없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진호가 굳었습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폐가를 바라봤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마을 어기 슈퍼 앞에 앉아있던 70 중반쯤 되는 노인 하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호가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 어제 이사 온 강진호라고 합니다. 노인이 진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알어. 혹시 옆에 그 폐가 있잖아요. 어젯밤에 아궁이에서 불이 나오던데 원래 그런 거예요?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봤어? 네. 불이 분명히 있었어요. 노인이 한참을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고 싶으면 못 본 걸로 해. 그 말만 하고 노인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호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못 본 걸로 하라니. 이 마을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진호는 마을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오래된 마을 역사 기록들이 책장 한 켠에 꽂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마을 지명 유래, 주요 사건 일지, 50년 전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진호는 1974년도 기록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짧은 기사 스크랩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 민가에서 화재 발생, 미혼모 모자 사망 추정. 그 아래 날짜는 보름달이 뜨던 날이었습니다. 진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50년 전, 보름달 밤, 화재, 미혼모 모자, 그 집이었습니다. 진호는 기사 스크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록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처리됐는데 원일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관청은 경위 조사를 진행했다고만 적혀 있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진호가 도서관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록 뒤에 수사 결과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사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쪽 기록은 그게 다예요. 원인 조사 결과가 없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사서가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뭔가를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집 얘기는 마을에서 잘 안 꺼내요. 진호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기사 스크랩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미혼모 모자. 이름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나이도 없었습니다. 그냥 짧게 사망 추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추정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정말 죽은 건가? 아니면 진호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마을에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와 텃밭을 일궜고 오후엔 마을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습니다. 이장 박성두만 빼고 박성두는 진호를 볼 때마다 뭔가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노인, 77살. 마을 노인회장을 오래 지냈고 집 앞에 항상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한마디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호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최노인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이번에 옆 마을에서 이사 온 강진호입니다. 최 노인이 천천히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왔군. 마을이 좋아서 귀농했습니다. 오래 살 생각이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최 노인이 다시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살면 좋은 마을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최 노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것인지 진호는 그 눈빛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보름달이 다시 뜨는 날이었습니다. 진호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폐가 쪽에서 다시 붉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손전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폐가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였습니다. 진호가 담벼락 쪽으로 돌아가다가 멈췄습니다. 담 모퉁이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최 노인이었습니다. 77의 노인이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노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깊고 오래된 수치심이었습니다. 진호가 손전등을 낮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가소. 어르신, 불은 어르신이 켜신 겁니까? 최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최 노인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50년이요. 그 한마디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최 노인이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폐가 지붕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매달 여기 와서 불을 켜오. 왜요? 빌어야 하니까. 누구에게요? 최 노인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순이한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진호는 몸 안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이. 50년 전 그 집에서 죽었다는 미혼모. 최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진호는 혼자 남아 폐가를 바라봤습니다. 아궁이의 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속죄의 불이라면 최 노인은 무엇을 속죄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습니다. 어젯밤 최 노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50년.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을지. 진호는 텃밭에 물을 주다가 결심했습니다. 직접 들어가 봐야겠다고. 폐가 안을. 낮에 들어가면 덜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은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진호는 건축 설계를 하면서 오래된 건물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구조를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폐가 안에 뭔가가 남아 있다면 자신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러 나간 시간. 진호는 손전등과 장갑을 챙겼습니다. 폐가 앞에 섰습니다. 낮에 보니 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려 하늘이 보였습니다. 바닥은 오랜 세월 빗물에 씻겨 이끼와 풀이 가득했습니다. 진호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이 불안정했습니다. 건축 설계자의 눈으로 구조를 훑었습니다.
기둥이 아직 살아있는 부분과 무너진 부분을 확인하며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아궁이 쪽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불이 타던 곳이었습니다. 아궁이 안을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켠 불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이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진호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반쯤 타다만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거의 사라졌지만 안쪽 페이지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지출과 수입이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쌀 한 대 얼마, 나물 팔아서 얼마, 아이 약값 얼마. 누군가 아주 꼼꼼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살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진호는 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계부 뒤쪽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가계부와는 달리 급하게 눌러 쓴 듯한 글씨였습니다. 진호가 손전등을 가까이 댔습니다. 누군가 매일 밤 집 주변을 맴돈다. 불안하다. 그 아래 이장이 또 왔다. 땅을 팔라고 했다. 나는 팔 수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불은 내 손으로 피운 게 아니다.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은 내 손으로 피운 게 아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쓰인 날짜는 1974년 그 화재가 나던 달이었습니다. 진호는 가계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궁이 옆 흙바닥 근처에서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진호가 꺼냈습니다. 펜던트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사진.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순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남자. 진호는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최 노인이었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의 최 노인이었습니다. 진호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최 노인과 순이. 두 사람이 연인이었던 건가? 그렇다면 최 노인이 매달 보름달 밤에 불을 켜고 속죄를 하는 이유가 단순한 마을 어른의 죄책감이 아닌 건가? 진호가 폐가를 나올 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 박성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진호의 손에 들린 가계부와 펜던트를 봤습니다. 박성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요? 진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집 구조 보러 왔어요. 직업이 건축 설계라서요. 그 손에 든 건 뭐요? 안에서 발견한 거요. 박성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거 내놓으세요. 진호가 박성두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건 위험한 물건이요. 어떻게요? 박성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씨, 당신 마을에서 잘 살고 싶죠? 그러면 그냥 넘겨요. 진호는 잠시 박성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드리겠습니다. 박성두의 눈에 무언가가 번득였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요. 그 말을 남기고 박성두가 돌아갔습니다. 진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가계부와 낡은 펜던트가 왜 위험한 건지 그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이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호는 집으로 돌아와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씨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순이의 기록은 가계부 앞쪽의 수입 지출 내역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뒤쪽에 날짜 순으로 짧은 일기 형식의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1973년 봄, 마을에서 개발 얘기가 나온다.
논밭을 팔면 큰 돈이 생긴다고 한다. 1973년 여름. 이장이 찾아왔다. 땅을 팔라고 했다. 다들 팔기로 했다는데 나는 이 땅이 아이를 키울 유일한 터전이다. 팔 수 없다. 1973년 가을.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본다. 오가다 눈길을 피한다. 개발에 내가 걸림돌이 된 모양이다. 1973년 겨울. 밤마다 집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무섭다. 아이가 잠을 못 잔다. 1974년 봄. 이장이 최 씨를 앞세워 다시 왔다. 최 씨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눈빛이 마음에 걸린다. 그이가 달라졌다. 1974년 그해 여름. 마지막 메모. 불은 내 손으로 피운 게 아니다. 지하 통로가 막혔다. 아이가 무섭다고 한다. 누군가 이 글을 발견한다면. 거기서 글이 끊겼습니다. 진호는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하 통로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진호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마을 개발에 반대하며 땅을 팔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밤마다 집 주변을 맴돌고 이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순이의 기록은 불이 자신의 손으로 피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화재 원인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확인이 아니라 추정이었습니다. 진호가 노트에 쓴 마지막 줄. 순이와 아이는 정말 죽었을까? 그날 오후 진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80대 중반의 김 노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귀가 어둡고 말수가 적었지만 오래된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50년 전에 저 폐가에 살던 분 기억하세요? 순이라는 분. 김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순이? 네. 미혼모였다고 들었어요. 김 노인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아시는군요. 순이는 이 마을 출신이 아니야. 어디서 흘러들어왔어. 혼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집에서 살았지. 마을 사람들이랑 사이가 어땠어요? 처음엔 좋았어. 부지런하고 아이도 예쁘고. 근데 김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진호가 기다렸습니다.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달라졌지. 모두 찬성했는데 그 아이만 안 판다고 했거든. 그래서요? 마을에서 따돌렸지. 그게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야. 직접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진호가 물었습니다. 화재 그날 밤은 어떠셨어요? 김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아무것도 못 봤어. 못 보신 건지 안 보신 건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사람이 있고 봤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어르신은 어느 쪽이에요? 김 노인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오래된 피로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달이 유독 밝았다는 것만 기억해. 그리고 연기 냄새가 났어. 근데 아무도 뛰어나오지 않았어. 그게 이상했지. 아무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뭔가를.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야. 진호의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화재가 날 거라는 걸.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호는 김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밖에 나왔다가 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폐가를 바라봤습니다. 지하 통로. 순이가 가계부에 지하 통로가 막혔다고 적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진호는 건축 설계자였습니다. 오래된 시골 가옥들 중에는 아궁이 아래나 마루 밑에 작은 지하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창고로 쓰거나 겨울에 식재료를 보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신처가 됐다면, 그리고 그 통로가 막혔다면, 진호의 눈이 폐가를 향했습니다. 내일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진호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이장 박성두였습니다. 낮과 달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덩치 큰 남자 둘이 함께였습니다. 강씨, 저녁에 실례가 많소. 진호가 문을 반쯤 열고 서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낮에 가져간 것들 오늘 안으로 돌려줬으면 해서요. 돌려드릴 이유가 없어요. 박성두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강씨, 이 마을에서 계속 살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협박인가요? 박성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그냥 좋게 말씀드리는 거죠. 진호가 박성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장님, 5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박성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무슨 소리요? 순희 씨가 가계부에 적어놨어요. 불은 자기 손으로 피운 게 아니라고. 박성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씨, 쓸데없는 호기심이 화를 부른다는 거 알죠? 알아요. 그래도 하겠다는 거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하면서 오래된 건물이 허물어지기 전에 안에 뭐가 남아있는지 기록하는 일을 해왔어요. 이것도 그 연장이에요. 박성두가 진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함께 온 남자들도 따라 돌아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진호는 대문 앞에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마을에 반드시 감춰진 것이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것을 꺼내야 한다는 마음. 이튿날 오전, 진호는 폐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작은 삽과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아궁이 쪽으로 바로 갔습니다. 아궁이 아래를 살폈습니다. 오래된 시골 가옥의 아궁이 아래에는 불기가 집 안으로 퍼지도록 통로가 나 있었습니다. 진호가 그 아래를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단순한 불길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아궁이 옆 벽면 아래쪽에 막혀있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벽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돌의 색이 달랐습니다. 주변 벽돌보다 훨씬 새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막은 것이었습니다. 진호가 벽돌을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느슨했습니다. 오래됐지만 처음부터 단단하게 쌓은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벽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뒤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넣어 비췄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작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이 6개였습니다. 내려가자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어른 2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바닥에 낡은 천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벽 쪽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진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신발 한 켤레, 낡은 편지 봉투,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은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댓 살쯤 돼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와 아이는 여기 숨었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위에서 연기가 들어왔고 통로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그 아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장 박씨, 그리고 이름들이 더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이름들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이름을 읽는 순간 진호가 굳었습니다. 최씨, 최노인의 성이었습니다. 순이는 최노인의 이름도 적어뒀습니다. 매달 보름달 밤에 불을 켜며 속죄하던 그 사람, 순이의 연인이었던 그 사람, 순이를 죽게 만든 사람들 중에 최노인도 있었습니다. 진호는 오랫동안 지하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히 이 공간에서 순이와 아이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기가 차오르고 통로가 막힌 채로 아이가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순이가 아이를 안았을 것입니다. 진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편지와 사진, 아이 신발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진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폐가 담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서 진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노인의 시선이 진호의 손에 들린 편지와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 50년의 무게를 한꺼번에 드러내듯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진호가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최노인이 지팡이에 기대어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50년 동안 숨겨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진호는 최노인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최노인의 어깨가 한참을 떨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50년이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그날 밤 꿈을 안 꾼 날이 없어. 진호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최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순이를 사랑했소.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젊었을 때, 순이가 이 마을에 왔을 때, 우리는 같이 있으면 좋았어. 아이도 내 아이처럼 생각했고, 그런데요? 개발 얘기가 나왔소. 이장이 날 불렀어. 내가 순이를 설득해라. 땅을 팔게 해라. 그러면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최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갔소. 순이한테 팔라고 했소. 순이가 거절했나요? 거절했소. 나한테 실망한 눈빛으로 봤어. 그 눈빛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이 50년 동안 내 눈앞에 있어.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은요? 최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장이 불을 지르자고 했소. 겁만 주면 도망갈 거라고. 나는 반대했소. 근데요? 막지를 못했소.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집에 있었소. 불길이 오르는 걸 창문으로 봤소. 뛰어나가야 했는데 뛰어나가지 못했소. 진호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연기가 가득했소. 아무도 없었어. 지하 통로 입구는 밖에서 벽돌로 막아놨다고 했소. 이장이 최노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소. 순이가 아이와 거기 있었다는 걸. 근데 이미 늦었소.
진호가 땅을 바라봤습니다.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록으로 남겨도 될까요? 최 노인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기록? 녹음이요. 어르신 목소리로 직접 하신 말씀을. 최 노인이 오랫동안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가 손을 들어 폐가를 가리켰습니다. 저 집에서 죽은 두 사람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거겠지. 진호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노인이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보름달이 뜨던 밤,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폐가 쪽에서 낙엽이 몇 장 날아왔습니다. 최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핸드폰을 꽉 쥐고 그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 거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요? 진호가 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50년 동안 매달 여기 오신 거, 그것도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되겠소. 그 말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담고 있는지 진호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마침 노인들 몇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호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굳었습니다. 이장 박성두가 진호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요? 진호가 테이블 위에 가계부와 편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성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씨, 지금 뭘 하려는 거요? 50년 전 그날 밤 이야기요. 마을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 가계부에 적혀 있습니다. 불은 자기 손으로 피운 게 아니라고. 이 편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밖에서 불을 질렀다고, 통로를 막았다고. 박성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게 다 무슨... 진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최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회관 안에 그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이장이 불을 지르자고 했다고, 통로를 막았다고, 자신이 막지 못했다고. 박성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관 안에 앉아있던 노인들 중 몇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장님, 50년 전 그날 밤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성두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회관 안의 노인들이 하나둘 박성두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침묵. 그 침묵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성두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소. 그 한마디가 50년의 거짓말을 끝냈습니다. 진호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폐가를 바라봤습니다. 저 집에서 5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최 노인은 매달 보름달 밤에 불을 켰습니다. 속죄인지 기억인지 구별하지 못하면서 박성두는 50년 동안 이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진호는 그 모든 것이 불쌍했습니다. 순이와 아이가 불쌍했고
최 노인이 불쌍했고 50년 동안 그 무게를 지고 살아온 이 마을이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하다고 해서 진실을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읍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가계부, 편지, 사진, 녹음 파일을 가지고 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져오셨어요? 기록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기록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형사가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진호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서서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진호는 이장 박성두를 찾아갔습니다. 박성두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마을 회관에서의 일 이후로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두가 진호를 봤습니다. 그 폐가를 부수지 말아주세요. 대신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순희 씨와 아이를 기억하는 자리. 박성두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겠구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두가 진호를 불렀습니다. 강씨. 네.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른 척 했을 거요. 그 말에 진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폐가가 조심스럽게 정리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1~2명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모였습니다. 50년 동안 외면했던 곳을 이제야 마주하는 것처럼 지하 공간은 보존했습니다. 순이와 아이가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이었으니까요. 그 위에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마당에 들꽃을 심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을. 순이가 가계부에 들꽃을 좋아했다고 적어놨었습니다. 공원 한쪽에 작은 돌비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이름 2개가 새겨졌습니다. 순이. 그리고 아이 이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순이와 아이에게. 비를 세우던 날 최 노인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진호가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한참이 지나 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질 수 있으려나? 진호가 말했습니다. 편해지셔도 됩니다. 어르신. 최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여 있었습니다. 50년의 눈물이. 그날 이후 마을 개발 계획은 중단됐습니다. 50년 전 그 개발의 후손 격인 계획이었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스스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땅에서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은 억눌린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워진 조용함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뒤에 그 조용함. 진호는 그 마을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텃밭을 정리하고 장작을 패고 이웃 노인들과 저녁을 나눴습니다. 귀농을 결심했을 때 원했던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숨을 고르는 것.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오래 묻혀 있던 것들을 꺼내는 일. 그것도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진호는 아침에 마당에 나왔습니다. 공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것, 흰 것, 보라, 빛 도는 것. 이름 모를 꽃들이 아무렇게나 그러나 가득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그 앞에 섰습니다. 돌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순이와 아이에게 그 글자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진호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봄이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들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름달 밤,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크고 둥글고 주황빛이 도는 달이 폐가가 있던 자리, 이제는 공원이 된 그곳 위에 걸렸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불도 없이 달빛만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오랫동안 그 달을 바라봤습니다. 속죄는 끝났습니다. 이제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이제와 꺼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은 기다릴 줄 압니다. 50년도 기다립니다. 누군가 꺼내줄 사람이 올 때까지. 그리고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무도 처벌받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더라도,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조금 더 사람다워집니다. 강진호가 마당에서 들꽃을 바라보며 배운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꺼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일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